2024년 3월 고1 모의고사거든?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고1 모의고사. 안 풀었던 문제들을 조금 풀이를 해볼 건데, 좀 길죠? 길고, 수능에 가서도 이렇게 동양이랑 서양을 가나 지문으로 구분해서 풀이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한번 잘 읽어봅시다. 가부터 읽어볼게요. 자,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는 침략과 정벌의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혼란의 시대였다. 이와 동시에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한 여러 사상가들이 융성한 시대이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여기서 자, 현실 부정적이죠? 어떤 부정적인 현실이 먼저 제시되고요.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사상들이 융성했다라고 하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주겠다. 근데 그 해결 방안이 가랑 나가 공통적으로 사상이겠다라는 것까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행인 거는 가, 나 모두 한 명의 사상가만 다뤄요. 여러 명이면 비교할 게 많겠지만 한 명만 다루는데, 가는 누굴 다뤘어? 순자를 다뤘어. 이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는 쌤은 인물이나 사상 이름이 나오면 늘 네모를 칩니다. 자,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악은 온전히 인간의 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일단 사회 혼란과 무질서라는 아까 부정적인 상황은 악이래. 근데 이 악은 온전히 인간의 성에서 비롯됐대. 우리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인성? 이걸 들어봤을 거예요. 도덕에서 성악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거야. 성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경향성을 일컫는 말로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자, 성이라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건데요. 욕망과 감정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 중에서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즉, 욕망의 성이 악을 초래하죠. 사회적 자원과 재화는 한정적인데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좇게 되면 그들 사이에 다툼과 쟁탈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순자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국가의 혼란이라는 당면한 과제까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문단은 결국 순자의 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에서 나아가서 혼란의 원인을 제시해줬죠. 근데 순자가 인간이 타고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건 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인간이 성뿐만이 아니라 심도 타고났기에 그럼 심도 중요하겠다. 인간다워질 수 있고 사회의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그럼 심은 긍정적인 존재겠죠. 성이랑 심이 다소 대립되는 경향이 있는데 심은 좀 더 긍정적인 존재겠다. 심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뜻하는데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한다. 심의 기능이죠. 즉, 성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성을 통제한다. 심의 기능이고요.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 인간은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또는 그것의 산물을 위라고 한다는 거예요. 쌤이 지금 같은 등 위에 있는 친구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어요. 성 아래에 욕망과 감정이 있고요. 심 아래에 위가 있죠. 그리고 위 아래에 여기서 나오는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결국 순자의 심이겠다. 심은 결국 해결의 단초라고 하죠. 심에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발견해 볼 수 있지. 근데 이게 구체화 되겠죠?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 사상이 발달했다고 하니 구체화가 될 텐데, 자,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의 핵심으로서 예를 언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위 아래에 또 예가 있는 거죠. 그것을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예란 위를 축적하여 완전한 인격체가 된 성인이 일찍이 사회의 혼란을 우려해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그 예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학교에서 예절 배우지. 매너, 에티켓, 예절인데요. 이걸 순자는 먼 옛날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공자, 예수님, 석가모니 이런 정도의 성인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걸 의식적으로 뒤에 배워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개인의 도덕 규범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 개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즉, 얘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지켜야 할 도덕 규범이자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나누면 되고, 특히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 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하되 그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함을 의미한다. 순자는 우리 지금은 오늘날은 모두가 평등하죠. 신분적 차이가 없죠. 노력한 만큼 벌고 직업에 따라서 더 많이 벌기도 하고 적게 벌기도 하고, 다만 명예의 차이는 없죠. 근데 옛날엔 있었지. 왕 아래에 신하가 있고, 신하 아래에 양반들이 있고, 양반들 아래에 상인들이 있고, 상인들 아래에 농민들이 있고, 농민들 아래에 천민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타고나면서부터 정해지는데 그 기준이 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욕망을 추구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절제해야 되는지를 정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죠.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한다 라는 거예요. 예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같은 틈에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줄게요. 순자의 위, 예이고요. 신분적 차이의 기준으로서 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특히나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이때 순자는 군주를 예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그 많은 사회적 직분들 중에서 제일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군주, 왕이겠죠? 이 군주를 예의 근본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의 역할을 중요시합니다. 첫 번째,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적인 원칙을 지켜야 해요. 예로부터 왕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양반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신하는 어떤 예절을 갖춰야 하고 어떤 욕망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사회 안에서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들의 직분을 정해주고
너 농사해 라고 해서 농사하게 만드는 게 군주의 역할이고요. 그들을 가르쳐서, 즉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선한 사회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군주의 역할이지. 그리고 마지막은 의의입니다. 당대 사상가들과 달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적 상황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음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 중요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기만 해 라는 거 틀렸죠? 교화될 수 있는 존재지? 신뢰한 사상가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순자에 대해서 한번 쭉 읽었어요. 그러면 33번부터 해결할 수 있는 선지들이 있겠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요.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 가, 나를 해놓고 오오 표시가 나오는 게 답이겠죠? 1번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아니죠. 오히려 인간으로 파고들었지? X고요. 그럼 1번은 답이 안 되겠다. 일단 현실을 개선하려는 사상가의 견해와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죠.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된 권력의 개념을 밝히고 있나요? 아니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야기한, 전쟁이 불러일으킨 사상의 탄압? 순자가 탄압당한 게 아니죠.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자의 위상?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자, 통시적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통시적? 안 들어봤죠? 통시적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주구장창 볼 단어인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입니다. 뜻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이렇게 보는 거야. 수직적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를 다루는 거고요. 근데 어떤 현상이 있다면 이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종합하는 관점도 있겠지. 그걸 공시적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성의 인권이 높아졌어요 라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조선시대부터 2025년까지 쭉 바라본다면 이건 통시적인 게 될 거고요. 여성의 인권은 높아졌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높아졌고,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높아졌고, 러시아에서는 어떤 식으로 높아졌고, 영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높아졌고를 다룬다면 이건 공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앞으로 자주 나올 단어예요. 사실 33번 정답은 여기서 도출이 돼버렸지? 도출이 돼버렸어요. 34번에서 군주들을 해결해 봅시다. 34번.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34번이에요. 군주는 사회 구성원의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변화에서 틀렸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면의 변화는 결국 성에서 심으로 교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3번도 군주네요. 백성을 사회적 위치에 맞게 행동하도록 인도하고 이거 신분적 직분을 나눈다 했었죠? 통치자는 개인의 상호 적대적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맞는 말입니다.
군주는 예를 바탕으로 한 교화를 통해 여기까지 해결할 수 있나? 봐야 되는데, 자, 처벌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도모한다라고 했는데, 이것 맞는 말이죠, 일단은. 예를 바탕으로 한 교화. 자, 군주와 통치자는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이행해야 할 책무를 갖는다 했는데, 일단 군주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 4번, 5번만 나 읽고 다시 보면 되는 거죠. 자,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풀어낼 수 있는데 기역은 결국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거다 였어요. 자,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적 요구를 강조하여 심의 부작용을 맞는다? 전체적으로 틀린 말이죠. 심의 부작용이란 건 제시되지 않았고 개인의 욕망보다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개인의 욕망을 긍정하되 이틀 안에서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크고 작음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서 틀렸다는 거. 인간의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여 새로운 도덕적 기준? 좀 이상하죠? 차이를 구분한 적은 없어요. 사회 구성원이 심을 체득하게 하여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심을 체득해? 심은 타고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합니다. 심은 타고난 거예요. 자, 4번 개인의 도덕 규범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구분합니까? 구분 아니죠. 예에서 두 개가 다 있는 거지. 답 5번입니다. 한정적인 사회적 자원과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우리 이거 앞에 있는 상황에 나왔죠?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적 차이에 따라서 직분을 구분해. 농부는 농사를 짓고 왕은 통치를 하고 신하는 그걸 보필하게 함으로써 각자가 추구할 수 있는 욕망을 한정해 주는 거죠. 졸리지? 자, 가의 순자와 나의 홉스의 입장에서 그럼 순자만 해결해 놓읍시다. 생물학자인 게리 타디는 공유지에서 자유가 초래하는 혼란한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 일컬었다. 그는 한 목초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하였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을 때 한 목동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많은 촛대들을 데리고 풀어놓는다. 다른 목동들도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되고 결국 목초지는 황폐화된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공유지의 비극이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공유지의 비극인데요. 자, 순자, 목동들이 위를 행하였다. 위는 좋은 거였지. 기억나요? 위는 후천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때 위자예요. 후천적으로 좋은 일을 행하는 건데 목초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3번 순자는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까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이 예였어요. 기억나요? 여기까지 옥표할 수 있을 거고. 순자는 성을 그대로 좇는 모습으로 목동들의 이기적 행동을 이해하겠군. 맞는 말이죠. 성은 악하니까. 순자와 홉스 모두 목동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이라고 했는데요. 공포? 공포에 대해서 나온 거 있나요? 겁줘야 돼? 합리적 판단 능력도 다르겠죠? 그래서 5번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면은 사실 쉽게 해결되지 않니? 물론 나도 읽어보긴 할 건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A는 적어놓을게. 모색, 축적, 신뢰거든요. 이 중에서 1, 2, 3번 중에 틀린 거 있나요? 모색, 축적, 신뢰.
모색. 모색? 자, 답은 3번이에요. 3번이 틀렸어요. 신뢰하는 건 쉬운 말로 하면 믿는다는 거야. 신뢰성이 높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 친구들의 신뢰를 얻어야 반장에 당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좇는 것은요. 수능하는 거예요. 수능. 우리 264시에서도 배웠듯이 기억나나요? 일제강점기에 이제 일본에 자기 의견을 굽히고 조선인으로서 의견을 굽히고 일본인들의 의견을 좇는 것을 친일파라고 했죠. 그 사람들을 수능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신뢰한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답 3번이라서 사실 세 문제 해결했어. 나 빨리 읽어봅시다. 자, 홉스가 살던 17세기는 나로 돌아갈게요. 나로 돌아가서 자, 홉스가 살던 17세기는 일단은 사상가 이름이 나왔어. 17세기는 종교 전쟁과 내전을 겪으며 혼란스러웠다. 이에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에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현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해결 방안. 가랑 똑같지? 가 1문 단위랑. 자, 왕권 신수설이라는 건 또 고등학교 가면 배울 텐데요. 왕의 권력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나는 하늘의 명을 받고 왕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서 왕이 됐다는 것은 실제로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가 특별한 존재, 하늘에서 권력을 부여받은 존재란 걸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까?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지. 단군이 왕이 된 것도 하늘에서 권력을 받았다는 걸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죠. 모든 사회에서 그렇게 왕권 신수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근대에 접어들면서 진짜 맞아? 왕이 저렇게 멍청한데 하늘이 왕을 내려줬다고? 라고 의심하게 된 거지.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자, 홉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즉 이 왕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었으니까 과연 그게 맞을까? 라는 걸 의심하기 위해서 집단적 삶인 자연 상태를 가정한 거죠. 분명히 왕이 등장하기 이전의 상태도 있었을 거야 라고 해서 자연 상태를 가정합니다.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는 건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죽기 싫어하고 다치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데 이를 자연권이라고 말한다. 자연 상태에서 날 통제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내 맘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치? 세상에 법도 없고 도덕도 없으면 내가 사람을 죽이든 돈을 훔치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게 자연 상태라는 거야.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 이때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아까 순자가 말한 한정적인 재화와 이기적 욕망 이건 똑같죠. 이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명명한다. 아까 말했던 자연 상태, 즉 국가가 등장하기 이전의 상태는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욕망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엄마 아빠에 대한 효도, 자식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우정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모두가 모두랑 싸우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넷이 있는 이 교실이 자연 상태라면 모두가 서로와 싸우는 상태라는 거지. 하지만 이 상황에
이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보게 하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앞에까지 이어서 이 문단이 홉스의 자연 상태. 홉스는 약간 단계별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연 상태 다음에 뭔가를 하고 국가가 등장했겠지? 이때 인간의 이성은, 즉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홉스는 이를 자연법이라 일컫는다. 자연 상태의 자연권에서 자연법으로 나아갔어.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것이다. 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리고 이를 위해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사회계약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걸 양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홉스의 사회계약 단계겠죠? 홉스의 사회계약 단계인데요. 이 사회계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 사회계약은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회계약은 자발적으로 중요합니다. 강제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에서 개인과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는다. 첫 번째는 포기야.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권리, 내가 마음대로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포기할게. 근데 이 첫 번째 단계만 진행했을 때 한계는 누가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강제성이 있어, 없어? 없지. 도덕은 우리를 강제할 수 없지. 포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불안정성과 실효성이 없어요.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을 제재할 강제력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를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강제력과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 이때 개인은 계약 위반을 제재할 공동의 힘을 지닌 통치자와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한다. 첫 번째 단계는 개인과 개인 사회의 포기각서예요. 두 번째 단계는 개인과 통치자 사이에 이걸 줄게 라는 양도 계약이에요. 그래서 다른 층위로 넘어갔죠. 사회계약의 절차. 자연 상태에서 사회계약 상태를 거쳐서 이제 국가가 됐겠지? 국가가 됐겠죠? 이러한 계약의 과정을 거치며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는 국가가 탄생한다. 이 리바이어던은 사실 옛날 소설에 등장하는 괴물의 이름인데요. 타노스 같은 애야. 근데 타노스인데 쌤은 이 리바이어던이란 책을 읽었거든. 홉스가 쓴 거. 보면은 그 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사람 얼굴 하나하나가 붙어서 거대한 몸을 이루는 형태로 생겼어. 이게 결국 내 개인의 목숨 혹은 권리를 주고 거대한 강제력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한 거지. 그래서 통치자는 첫 번째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갖습니다. 국가는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 국가도 그렇죠. 그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우리도 통치자들이 법을 제정해서 따르게 하죠. 안전을 보장하고요. 정당하게 행사해서 개인 간의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가 구현됩니다. 그래서 의의인데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고요. 신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주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문단은 결국 홉스의 국가이죠. 그래서 못 푼 문제들을 해결해 보면요. 34번 2번 볼게요. 통치자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 네?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어? 아니에요.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그걸 의심했더니 홉스가 등장했지. 더 이상 신이 어떤 권력을 준 게 아니라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랑 똑같아요. 대통령 신이 뭘 권한을 줬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이상하게 됐죠. 근데 개인이 뽑았어. 그걸 계약이에요. 우리 선거를 계약의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35번 풀었고 36번 니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니은 사회 계약이었어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맺은 것이다. 맞죠? 맞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사회 계약을 했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포기는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지죠? 강제적으로 한 거 아니지? 개인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공동의 힘을 제재할 수 있나요? 강제력이 있나요? 강제력이 없어요. 3번이 답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와 달리 위반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다. 이게 맞는 말이지. 3번이랑 4번이 모순됐죠.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과 달리 개인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진다. 맞죠?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포기할게. 그럼 이 포기한 권리는 누구한테 가지? 두 번째 단계에서 통치자한테 가는 거예요. 답은 3번이고요. 얘 풀었는데 답 5번만 한번 봅시다. 순자와 홉스는 모두 공포를 느끼게 된다면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이라 했는데 홉스는 세모 정도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지문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언급됐지. 그리고 합리적 판단 능력, 즉 이성이 나왔죠. D는 명명하다고요. 이름명, 부를 명자예요. E는 구현하다예요. 구체화하다, 현실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한 맞지? 어휘도 은근 중요하니까 하나씩 알아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풀었어. 똑똑보다 어렵죠? 똑똑보다 어려운데 다음 39번부터 풀 거거든? 39번을 천천히 풀고요. 10분을 쉬고 풀이를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게요. 그러면 지금 당장 풀래? 아니면 10분 쉬고 풀래? 쉬고 풀래요. 쉬고 풀래? 알았어. 10분 쉬고 풀고 봅시다.